안녕하세요. 시온스쿨 프랑스어 대표 강사 엠마입니다. 원어민처럼 말하는 레벨업 프랑스어 회화 5번째 시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문장은 바로 이겁니다. 너 내일 저녁에 약속 있어? 안 내켜. 이 표현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뭔가를 제안할 때 사용할 수 있겠죠? 대화문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가 말합니다. 너 내일 저녁에 약속 있어? 아니, 별거 없는데. 왜? 내일 나랑 영화 보러 갈래? 난 좀 그래. 안 내켜. 커피는 어때? 자, 이런 상황에서 사용해 볼 수 있겠죠? 먼저 노란색으로 표시된 2가지 주요 표현 살펴본 뒤에 함께 대화문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표현 첫 번째입니다. 너 내일 저녁에 약속 있어? 약속 잡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 4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태 먼저 읽어볼게요. Est-ce que tu as prévu quelque chose pour demain soir? 한 번 더. Est-ce que tu as prévu quelque chose pour demain soir?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약속 있어? 하면은 약속이라는 단어, rendezvous라는 단어 잘 아실 거예요. 그 단어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려고 하는 경우 상당히 포멀한 문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한테 어떤 중요한 약속이 있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계획이 있는지 묻는 경우에 이런 문장 써볼 수 있습니다. 먼저 est-ce que 질문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그리고 tu as prévu라고 했어요. prévu는 prévoir, 보다 또는 뭔가를 예견하다 그리고 예정하다, 계획하다의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래서 너는 계획했니? 라는 거예요. quelque chose, 무언가를 그리고 pour demain soir, 내일을 위한 무언가를 계획했니? 라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prevue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에는 주로 어떤 시간을 위한 무언가라는 형태를 사용한다라는 점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 표현 잘 기억해 주시고 조금 더 캐주얼한 3가지 표현들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약속 있어?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너 뭐해? 라는 형태도 많이 사용하죠. 뭐해는 조금 더 간단하게 하다 동사 faire를 사용해서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너 내일 저녁에 뭐해? Qu'est-ce que tu fais demain soir? 자, 여기서 qu'est-ce que 무엇을 tu fais 너는 하니 demain soir 내일 저녁에가 되겠죠. 여기서는 내일 저녁을 위해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pour 없이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가지 표현은 너 시간 있니? 라는 형태로 사용을 할 텐데 역시 뭐 avoir du temps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편한 표현을 알려드릴게요. être 동사를 사용한 2가지 표현입니다. 너 내일 저녁에 시간 있니? Tu es libre demain soir? 자, 여기서 libre 요거는 자유로운으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너는 자유롭니? 라는 뜻이 아니라 너 시간 있니? 그러니까 한가하니? 라는 의미로 사용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Tu es libre demain soir. 아주 유사한 표현 한 가지 더 살펴볼게요. Tu es disponible demain soir. 자, 여기서 바뀐 건 libre 자리에 disponible 하나만 들어갔죠? disponible은 사물에 사용될 때에는 무언가, 사물을 사용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이라는 뜻이고 사람 역시 이용 가능한이라고 하면 조금 어색하겠죠?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한가한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 시간 있니? 라고 활용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형태로 간단하게 써볼 수도 있다라는 점. 자, 그럼 2번째 표현으로 넘어가 볼게요. 방금 전에는 어떤 약속을 제안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었는데 대답에서 뭔가 안 내키는데, 안 땡기는데 라는 표현도 활용해 볼 수 있겠죠? 안 내켜 라고 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Ça ne me tente pas. Ça ne me tente pas. 사실 이 표현은 역시 우리 프랑스어는 말로 할 때 늘을 보통 생략하죠. 그렇기 때문에 ça me tente pas로 해주시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자, 여기에서 싸는 어떤 제한이 될 거예요. 우리 영화 보러 갈래? 했을 때 그 제한, 그것은 나에게 tente pas. tенte는 나에게 뭔가가 유혹하다 또는 나의 마음을 끌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제안 나한테 별로 끌리지 않아. 안 땡겨라는 의미가 되겠죠? 안 내켜라고 얘기를 해줄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 표현은 ça me tente pas 잘 기억해 주시고 풀어서 역시 의미를 하나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 표현이 떠오르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 잘 알고 있는 avoir envie de 라는 형태로 나는 뭐뭐 하고 싶지 않아 라고 설명을 해줄 수도 있겠죠. 자, 그 경우 영화관 가고 싶지 않아. Je n'ai pas envie d'aller au cinéma 라고 해줄 수도 있겠네요. 여기서는 je n'ai pas envie 해주면 나는 그럴 욕구가 없어, 마음이 없어. d'aller au cinéma 영화관에 갈 마음이 없다, 가고 싶지 않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래서 뭐뭐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할 때는 드로 연결을 해준다라는 점만 체크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두 가지 표현 살펴봤습니다. 이 표현들 잘 기억해 주시고 대화문 같이 듣고 오실게요. Est-ce que tu as prévu quelque chose pour demain soir? Rien de particulier. Pourquoi? Ça te dirait d'aller voir un film avec moi demain? Pas vraiment. Ça ne me tente pas. Je préférerais boire un café. 잘 듣고 오셨나요? 첫 번째 대사부터 살펴볼게요. 너 내일 저녁에 약속 있어? 자, 우리 앞서 살펴봤던 핵심 문장이 등장했네요. Est-ce que tu as prévu quelque chose pour demain soir? 너 내일 저녁을 위해 무언가를 예정했니? 계획했니? 약속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여기에 대답합니다. 아니, 별거 없는데. 왜? 자, rien de particulier. Pourquoi? 자, 이때 rien de particulier, 농이 특별히 들어있지 않는데 그 이유는 rien 자체에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뭐뭐 않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이 rien을 추가 설명해 줄 때에는 드하고 형용사로 연결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거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particulier, 특별한을 써줄 수가 있다. 자, 여러분 특별한 하면 떠오르는 형용사 혹시 없으신가요? 영어랑도 비슷한 special이 있겠죠? 이 special로 대체를 해줄 수도 있다. 그래서 rien de spécial 하거나 rien de particulier 해서 특별한 거 없어 해주고 왜? pourquoi? 하고 질문을 합니다. 자, 대답으로 내일 나랑 영화 보러 갈래? 하고 제안을 해볼 수가 있겠죠? 먼저 문장을 읽어보면 Ça te dirait d'aller voir un film avec moi demain? 하고 물어봤어요. 자, 뒤쪽에는 특별히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앞쪽에 조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안할 때 정말 손쉽게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자, Ça te dirait 하고 드로 연결을 해주는데 원래 형태는 ça te dit 라는 형태로 너 뭐뭐 하고 싶어? 뭐뭐 할 마음이 있니? 하는 거 어때? 라고 제안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공손한 형태 또는 조금 더 뭐뭐 해도 괜찮겠어? 어떻겠어? 라는 뉘앙스를 줄 때 ça te dirait 정도로 조건법 형태를 넣어서 만들어준다. 자, 그럼 이 뒤쪽에는 제안하는 내용이 나오겠죠? Aller voir un film. 영화를 한 편 보다. 그런데 가다와 결합했어요. 그러면 영화 한 편을 보러 갈 마음이 있니? 라는 질문이 되겠죠. 나와 함께 내일. 자, 여기에 한 가지 팁만 더 드리자면 여러분들 꼭 항상 친구한테만 제안하는 거 아니죠? 상대방이 뭐 나보다 어른일 수도 있고 내가 존댓말을 써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ça vous dirait d'aller 하고 쭉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표현 다른 방식으로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영화관 말고 이번에는 너 내일 나랑 한잔 하러 갈래? 이 정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 경우에 앞부분은 똑같이 써주고 나머지 뒤쪽을 바꿔줍니다. 먼저 연결해서 읽어볼게요. Ça te dirait de boire un verre avec moi demain? 자, 이 경우는 뭐뭐 할래? 역시 묻는 건데 boire un verre 주면 한 잔 마시다. 자, 이거는 그냥 잔을 마신다는 게 아니라 약간 술 한 잔 마시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내일 연결해 주시면 문제 없겠죠?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나랑 영화 보러 갈래? 라고 물어봤어요. 자,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 난 좀 그래. 별로. 약간 실망스러운 대답이죠? Pas vraiment 이라고 합니다. Vrement은 정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pas vraiment 하면은 정말이 아니야. 이게 뭐지? 영어를 약간 떠올리시면 좋은데 not really라고 해서 별로야 라고 말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자, 이 표현은 제가 다른 표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것만으로는 조금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나 그럴 기분 아니야. 그럴 정신 아니야. 이런 표현 덧붙여 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말합니다. Je n'ai pas la tête à ça. Je n'ai pas la tête à ça. 자, 한번 살펴보면 나는 가지고 있지 않아. La tête, 머리를. 이게 무슨 소리야? 뒤쪽에 보니까 그것을 위한 머리를 갖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영화를 보러 갈 정신이 없어. 그럴 기분이 아니야 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요거 참고해 주시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안 내켜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Ça ne me tente pas. Ça ne me tente pas. 우리 앞서 살펴봤던 내용이죠. 너의 제안이, 자, 요거는 보통 읽을 때 생략해 주시고 나에게 그렇게 끌리지 않는다. 안 땡겨. 그러면서 그래도 착하게 하나 더 제안을 해봅니다. 영화는 좀 별론데 커피는 어때? 커피는 어때? Je préférerais boire un café. 이 표현 살짝 풀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먼저 préférer, 더 좋아하다, 선호하다. 그러니까 나는 더 좋을 것 같은데 조건법 형태를 써주고 boire un café,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마무리해 줄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문장이 조금은 새롭게 느껴져서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못 알아듣는 것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오늘 배운 내용들 잘 숙지해 주시면 여러 가지 제안 표현 활용해 보실 수 있겠죠. 대화문 다시 한번 듣고 오실게요. Est-ce que tu as prévu quelque chose pour demain soir? Rien de particulier. Pourquoi? Ça te dirait d'aller voir un film avec moi demain? Pas vraiment. Ça ne me tente pas. Je préférerais boire un café. 잘 듣고 오셨나요? 오늘 배운 두 가지 주요 문장. 끝내기 체크 시간 통해서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너 내일 저녁에 약속 있니? 이 문장 어떻게 말했죠? 너 내일을 위해 무언가 계획한 것이 있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Est-ce que tu as prévu quelque chose pour demain soir? 두 번째, 안 내켜. 그것이 나의 마음을 끌지 않아 라는 형태로 사용했죠. 안 내켜, 안 땡겨. Ça ne me tente pas. 이런 형태. 자, 여기까지 우리 두 가지 표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À toutes!